토론은 머리숱이다. 야, 이게 무슨 제목이 이래?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야 주요 대선 후보 간에 토론을 한다, 안 한다, 뭐 네가 가라 하와이 지금 뭐 영화 대사가 생각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토론을 할지 말지를 두고 지금 신경전이 치열한데 그 후보, 두 후보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문제가 있다면 제 면전에서 지적하고 또 저에게 반론할 기회도 주시고 후보의 아주 최소한의 도리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국민의힘 경선 16번 했지만 그 토론 뭐 누가 많이 보셨나요? 저는 더 극단적으로는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과태료 내고 안 나오실 수도 있다. 법정 토론도? 500만 원 내면 안 나와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하고 토론하려면은 대장동 특검 받고 이 진상규명에 협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이 앉아가지고 국가 장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저도 창피합니다. 솔직한 얘기야. 국민이 창피해하는 후보는 네거티브에 몰두해 TV 토론을 회피하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게요, 좀 심하게 말하면 진짜 무슨 내기판 또는 도박판 같아요. 뭐 하나 내니까 뭐 하나 얹고 뭐 하나 얹고 뭐 하나 얹고 조건에 조건을 지금 얻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거 안 받으면 이거 안 내. 이거 안 받으면 이거 안 내.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요. 이재명 후보 측은 토론하자, 주 1회 정도 정책 토론 해보자 이거고 윤석열 후보 측은 의미 없다란 얘기입니다. 지난달 8일 처음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 경선 과정에서 16차례 했는데 토론 누가 받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재명 후보가 다시 SNS를 통해서 이런 토론을 말싸움으로 치부하고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어제 윤 후보가 다시 한번 맞받아쳤는데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응할 용의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토론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양쪽이 토론을 하긴 합니다. 중요한 건 정책은 실종되고 장외 토론, 정말로 입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최진봉 교수님, 네. 유권자 입장 또 좁게는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토론을 좀 해야지 후보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이건 좀 아직 알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3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그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소비자가 제품을 사러 가 상품을 비교해서 어떤 상품이 좋은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 의혹들을 서로 질문하면서 그 답변도 들어보고 정말 논리적으로 이 사람의 설명이 맞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토론에서 충분히 검증돼야 될 텐데 지금은 각자가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두 후보가 나와서 정책적인 부분을 함께 치열하게 토론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어느 분이 정책적으로 대안을 잘 갖고 있구나. 또 네. 비전을 얼마나 잘 준비돼 있구나. 또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당연히 제공돼야 될 후보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토론회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는 모르겠고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조건을 자꾸 다시는데 그 조건을 토론회에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혹이 있으면 그 부분 제기하고 그 부분에서 답변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저렇게 자꾸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을 볼 때는 토론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너무 토론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왜 토론회라는 게 준비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후보들 본인도요. 그런데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할 텐데 또 너무 안 하는 것도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이 판단의 기회를 많이 놓친다는 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팩트체크 차원은 아니지만요. 권상희 평론가님, 앞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 국민의힘 경선 때 TV 토론 16번 했지만 그 토론 누가 많이 뭐 보셨나요?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거 경선 TV 토론할 때 시청률 꽤 잘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물론 시청률이 잘 나왔다고 해서 국민의 뭐 대다수가 봤다 이걸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관심이 뜨거웠던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으로 국민들 앞에 첫 선을 보이는 거나 다름없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16번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윤 후보의 토론 실력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보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대장동 특검, 이제 조건부 토론을 자꾸 주장한다. 여당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의 목소리는 지금 높은 상태지만 특검이 진행될지 진행되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에 이 실무자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검찰의 수사만을 지켜보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낸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부 토론을 하겠다라고 여당이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주기는 했지만 토론을 하자는 것도 이재명 후보 측의 요구잖아요. 특검을 하자는 것도 윤석열 후보 측의 요구 사항 중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이라는 게 사실 저는 뭐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으면서 윤 후보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토론을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토론이라는 게 이 뭐 MBN도 대선 기간에 그동안 국직간 선거 기간에 토론회를 주최해봤습니다만 최진범 교수님, 예. 토론회라는 게 무제한 이 주제를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딱딱 외교안보 보면 외교안보 분야, 정치 분야면 정치 분야, 사회 분야면 사회 분야 이렇게 주제별로 이제 모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뭔가 자신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좀 우려하고 걱정해서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잠깐만요. 예. 지금 공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토론하자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분야에 지금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토론에 대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고 얼마든지 모든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 어필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자꾸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에게 이미지는 그렇게 심겨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검 얘기를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마치 지금 윤석열 후보의 주장만 들으면 특검을 여당이 받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고요. 현재 법사에서 어제도 논의를 했는데 서로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당이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당은 지금 상설특검법 이미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특검법을 새로 만들자는 거예요. 네. 이번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그 특검법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 내용 그 대장동 관련 의혹만 들어 있고 또 하나는 특검을 추천하는 추천 단위를 야당이 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가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윤석열 후보는 여당이 특검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그게 전혀 아니고요. 법사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로 여야가 의견이 달라서 충돌되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네. 이런 어느 한쪽에 유리하도록 특검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네.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이 뭐 본인은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을 볼 때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윤석열 후보가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간의 토론에 놓고 신경전이 일리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뭔가 이 토론에 관련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토론이라는 것은 각자 서로 의견이 맞아야지 제대로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일방적으로 누가 토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따라가서 통으로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 토론해야 되나 보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반의 준비가 됐을 때 토론에 임해도 된다라고 지금 훈수를 둔 것 같은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이 토론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후보들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선관위 주관 토론회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 주관 등 기타 토론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난 15대부터 19대 대선 후보 토론회 현황을 살펴보면 네. 모두 선관위 주관 토론회는 3회씩 개최했고 언론사 주관 등 기타 토론회는 그 이상 12회부터 83회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후보별 성향이나 합의에 따라 토론회 횟수가 달라진 모양새인데 최근 민주당은 토론회를 최대한 많이 개최하자면서 이 법정 토론회 횟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과태료를 납부하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윤 후보가 토론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하. 양측 모두 일정한 조건을 내걸고 줄다리기를 하는 형세인데 윤 후보는 특검을 받아야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고 이 후보는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의혹까지 포함시켜야 특검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양측의 줄다리기 형세라고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지 토론회가 전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복잡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건이 붙잖아요. 이거 받아야지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굴 좀 서로 보고 좀 대화하자.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 시청자분들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 장소에서 이 주제로 두 후보 간의 토론이 붙었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했습니다. 저번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염색을 하고 나니까 또 저는 뭐 조금씩 계속 해왔어요. 머리가 좀 힘으시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요? 뭔가 교정을 하시는 건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냥 염색만. 염색만 색깔이 좋은데요? 아주 보기 좋으세요. 한 염색 시작한 지 이제 뭐 7, 8년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저걸로 빗으로 하는 게 있어요. 엉뚱한 곳에서 뜻하지도 않은 주제로 저렇게 마치 주변에서 질문하신 분이 그냥 사회자처럼 됐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네.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머리숱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녀를 막론하고 피해갈 수 없는 고민이 5060들 특히 머리숱이죠. 저도 연말이 되니까 약간 살짝 줄어드는 듯한 불안감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느껴지는데요. 네. 두 후보도 대선 후보이기 전에 어쩔 수 없는 중년 남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지만 이 머리숱 고민만큼은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도 서로 어떻게 관리하나 이렇게 재미있는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게 이제 27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후 2시쯤에 이 지방자치대상 시상식 자리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서 두 후보가 만나게 된 겁니다. 머리카락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이제 주최 측인 이상택 한국지방신문 협회장이었는데요. 이 후보에게 먼저 머리 염색을 하셨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젯밤에 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훨씬 젊어 보인다 이렇게 덕담을 건네니까 이 후보 너무 좋아하면서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 여기서 지켜보던 윤 후보가 저는 조금씩 계속 염색을 해왔습니다라고 대화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후보가 한 발 더 나갑니다. 혹시 머리 좀 심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 후보가 정색을 하면서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석연치 않은 듯이 뭔가 교정을 하신 느낌이 좀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 후보가 계속 염색만 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염색 시작한 지 한 7, 8년 정도 됐는데 빗으로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선 후보가 전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려면 보여지는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후보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급작스럽게 뭔가 이루어진 대화인데 뭐 저건 토론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보세요. 저 순간에도 앞서 대화 이 내용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저 짧은 순간인데 뭔가 이재명 후보가 약간 공사장 느낌이에요. 머리를 좀 심으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뭔가 교정한 느낌이 들어서 염색만 한 겁니까? 염색만 한 겁니다. 한번 보기 좋으세요. 네, 이렇게 뭔가 토론에는 자신이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가 뭔가 저 대화에도 가벼운 대화에서도 주도권을 쥔 느낌인데 근데 최지봉 교수님 어쨌든 후보 간의 토론회는 물론 이제 다자 토론회도 있고 1대1 토론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저 토론이라는 게 어색함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의혹에 대해서 아마 강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이제 분위기가 좀 달아올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론이 만약 진행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좀 감정적으로 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 부분도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계속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사실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보다는 경쟁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에 감정이 좀 더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저 모습만 보면 그렇게 뭐 가깝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대선에서 이제 경쟁 관계고 또 하나는 얼마 대선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 또 네거티브 전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들이 표현되는 그런 어색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토론은 앞으로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루어진다면 두 후보의 진면목을 또 평가하는 기회가 될 거니까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